안녕하십니까. 예문여고에 근무하는 김영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의학학 계열 지원 전략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사실 이게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요.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수시 때 제가 2시간 40분짜리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지방에서 이렇게 의학학 계열 강의하기가 쉽지 않은데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 준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 시절에 언택트니까 그냥 유튜브로 내가 하고 싶은 강의 마음대로 해라고 해서 2시간 40분 동안 강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오늘 강의는 이제 자료를 미리 드렸고 제가 또 뭐 나름 준비하고 있는 이런 자료를 원본 그대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은 이유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마스크 때문에 두 분 다 이렇게 경상도 사람이라 사투리를 쓰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다는 분이 많아서 마스크 벗었고요. 충분히 거리는 여기 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역 수칙에 맞게 되어 있고 몇 분 스태프진들만 마스크 잘 쓰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학생 수에 대한 얘기. 오늘 제가 의학학 계열에 대한 설명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지방에는 학생 수가 한 학년에 226명 되는 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있는 부산도 상당히 큰 도시에 속하지만 사실은 226명 되는 학교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열학급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그런데 오늘 설명드릴 얘기는 226명의 전교 10등을 하면 내신 평균이 약 2.15등급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전교 20등 하면 약 2.8등급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는 이게 154명 정도밖에 안 되는 학교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열학급에서 학급수 감소가 일어나서 한 154명 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러면 문제는 이게 전교 10등이 1등급을 찍을 수 없습니다. 약 2.3등급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1등급을 지키는 학생 숫자가 한 6명 정도 이 정도로 줄어드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실제로 내신 등급을 잘 받는 학생을 찾기도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가 이제 좀 궁금했던 것은 3학년들이 진로 선택 과목 이수해서 등급이 안 나오니까 성적이 어떻게 변할지 이게 사실 궁금했습니다. 이거는 왜 제가 교대 기준으로 했느냐면 전 과목을 반영하니까 전 과목을 반영하실 때 성적이 얼만큼 변화가 생겼는지 이걸 우리가 2021 학년도하고 2022 학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비교를 좀 해봤어요. 그러니 실제 우리 지역에서 수합한 그런 사례를 보니까 우리 지역은 보통 이런 자료를 모을 때 거의 전수가 다 모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5등급 정도를 보니까 우리 누적비로, 이건 부산 지역 누적비입니다. 1.13% 정도 되었는데 실제로 이 누적비가 보시면 약간 올라가요. 그 얘기 뭐냐면 기본적으로 1등급 초반대에 그저 진로 선택 빼고 등급만 나오는 과목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3학년 때 그죠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일반 선택 과목이 계산되지 않았을 때 약간 성적이 더 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0.1에서 0.2등급 정도는 조금 잘 나오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대에 대한 설명인데요.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수능 최저 기준 올해 말고요. 작년까지는 사실 의학과는 수능 최저 기준 충족하는 게 엄청 어려웠지만 제가 물음표 부신한 것처럼 올해 입시에서는 수학 때문에 수능 최저 맞추는 학생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 효과가 작년 입시에서 올해 입시죠. 올해 입시에서 그대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뭐 의학학 계열 전부 고등학교 3학년들의 어떤 뭐 학생 수가 이 정도라면 의학학 계열로 뽑는 인원은 7,0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게 약 한 1.4% 정도, 그죠?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결국 한 학교에는 100명 모집에서 뭐 1.4명, 그죠? 200명 있는 학교는 약 3명 정도밖에 못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 요 인원의 절반은 누가 차지해요? 재수생이 차지한다는 거죠.
재정이 밥 먹기 때문에 실제로 각 학교의 상위 1% 정도 학생들이 약학 계열로 진학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올해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요거죠. 그래도 저도 이제 지방에 있는 일반 계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으로 설명해 보면 그래도 정시보다는 수시가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수능 최저를 맞출 때는 올해는 이제 수학 때문에 혜택을 많이 보기도 했지만 영어가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영어가 약간 어렵게 나왔다고 해도 이건 절대평가잖아요. 그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1등급 4%보다는 무조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영어는 무조건 끼워서 수능 체제를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올해 그죠? 2021 학년도에 비해서 2022는 영어가 좀 어렵게 나왔다고 했지만 그래도 6% 이상 나오기 때문에 상대평가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올해 화두는 역시나 이 수학의 선택 과목이었죠. 국어도 나름 영향력이 상당히 크긴 컸는데요. 의예과를 생각하는 학생들이라면 가능하면 언어와 매체 해야죠. 그죠? 언어 매체 당연히 유리하고요. 당연히 내년에 이제 미적분 쏠림이 더 클 수도 있는데요. 올해도 이제 미적분이 확동보다는 당연히 유리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언매와 미적분을 가능한 준비해서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선생님들 절감하지만 올해 정시부터 입시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그죠? 완전히 이제는 자연 과정, 즉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 주도하는 입시가 벌어진 거죠. 예전에는 뭐 인문 학생들, 그죠? 순화나 사탐치는 학생들이 뭐 이 자연 이공 계열 쪽으로 교차 지원 뭐 이런 거 있었고 또 인원수 자체가 수학 나형 선택자가 워낙 많아서 어찌 보면 입시가 수학 나형의 영향이 컸다면 올해부터는 거의 이제 미적분을 선택하는 이런 학생들이 주도하는 입시로 바뀌는 입시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도 어쨌든 의예과 지원하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이제 우리 지역만 제가 조사를 해본 거지만 A를 받을 과목은 꼭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학에 따라서 주로 3과목 이하가 많죠. 지방은 3과목 정도 반응하는데 3과목 정도는 최소한 A를 무조건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 이런 걸 한번 보십시오. 동아대 의예과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을 전 과목 반영해요. 진로 선택 이수하는 과목이 전부 다 반영할 뿐만 아니라 A를 1등급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동아대 의예과를 생각한다면 전략적으로 진로 선택 과목, 국영수 과학의 진로 선택 과목을 많이 개설해서 많이 이수하면 당연히 진로 선택 과목에 A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이 많아지면 등급을 상당히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전략적으로 진로 선택 과목을 많이 선택하면 동아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뭐 수도권 대학도 아시는 것처럼 뭐 과목당 이렇게 교과 전형입니다. 이거는 교과 전형에서 이렇게 반영하고 있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또 하나 유의하셔야 될 게 교과는 A만 받으면 물론 고대나 서강대처럼 비율을 이렇게 환산하는 대학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교과 전형에서는 A는 대부분 뭐 지방 대학은 1등급을 주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학종으로 지원할 땐 다르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겠죠. 그죠? 학종은 그냥 1이라도 원점수 100점으로 1등급을 받느냐 아니면 원점수 80점으로 1등급을 받느냐 이건 차이가 정말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 뭐 이런 건 잘 아시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2023학년도부터 이제 서울대가 교과일수 기준을 새롭게 발표했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이걸 충족하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 있죠. 그죠? 진로 희망에 따라서 반드시 과학 2 과목 이수를 권장한데 말은 권장이지만 안 하면 안 뽑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공대 지원하는 학생이 수도권 주요 대학 가려면 물리 2 안 하면 못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종에서는. 그와 마찬가지로 약학 계열 지원을 생각하신다면 화투, 생투 정도는 필수로 이수를 하셔야 되고요. 가능하면 물리2하고 같이 물투, 화투, 생투를 다 이수한 학생이 학종에서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의학학 계열 입시 결과 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어디가에 있는 요 전형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에 모든 대학이 다 공개를 하고 있죠.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가 자기 대학에 입학한 학생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그 입학 성적을 물론 컷은 아니고 70%이지만 커트라인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건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저보다 더 선배 선생님들한테 물어봐도 우리가 추정은 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어떤 성적을 공개하는 건 처음 본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올해뿐만 아니라 이제 2023 학년도에 의과의 정원은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인원수는 약간씩 변합니다. 그죠? 2년 전에 못 뽑았던 그런 정원이 포개지기 때문에 한두 명씩의 변화는 있다 보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수시 60%, 정시는 40% 정도를 뽑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권 주요 대학이 이제 정시 40%를 내년에 뽑아야 되듯이 약학 계열도 한 40% 정도 뽑는다고 보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의학과 분류하는 방법,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휘문고에 있던 이제 우창정 선생님이 예전에 분류했던 건데 저는 뭐 그대로 이렇게 활용합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전국적인 어떤 의대를 볼 때 이렇게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죠. 당연히 메이저 5개 있고요. 당연히 서울 지역 학생들은 서울 주요 의과대학을 쓰고 그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대학도 선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선호하는 지방에 있는 주요 사립대학은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 3개는 이제 삼용이죠, 그죠? 삼용이가 여기 있고 연세대 미래나 단대천왕까지 매우 선호한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지방은 입장이 다릅니다. 부산 지역, 우리 지역이잖아요, 그죠? 부산대 합격한 학생이 이런 데 가느냐? 안 갑니다. 부산대 합격한 학생이 서울 지역의 의학과를 등록하는 건 메이저 아니면 고려대 정도까지만 진짜 고려합니다. 그 외 대학들은 다 부산대 갑니다. 아마도 경북대 의학과를 합격한 학생들도 고려대까지만 고려가 되지 나머지 경희대 이런 거는 고려 안 합니다. 거의 다 지방에서 또 의사 되기를 바라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고려대까지는 좀 고민하고 메이저부터는 당연히 메이저 가겠죠. 그 외에는 고려대, 그 외에는 지방의 지역 결정, 경부전은 경부전 가는 겁니다. 물론 충남, 충북 이런 지역은 조금 예외일 수 있지만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인 경우에는 이쪽으로 간다고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 외 나머지 지방 사립의과대 뭐 이 정도 뽑는다고 보시면 되죠. 의학과의 분류입니다. 이게 이제 쪼매나 가지고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미리 드린 파일을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의학과를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한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 엑셀 파일을 제가 그냥 새거로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학과 공부를 해보실 선생님들께서 하시면 좋겠는데요. 뭐 대학 전형을 쓰고요. 뭐 학과명 그대로고요. 여기는 이제 내년에 2023에 뽑는 인원입니다. 왜냐하면 각 대학의 전형에 따라서 정원이 넣느냐 주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원 당연히 쓰셔야 되고요. 요거는 올해 제가 귀찮아도 일단 입력을 했던 겁니다. 지원자 숫자, 경쟁률이 얼마큼 되느냐. 그죠? 경쟁률이 얼마큼 되느냐. 요 변화가 얼마나 되는지도 중요하고 전반적으로 논술 전형이나 종합 전형이나 교과 전형에서 의학학 계열에서 얼마만큼의 경쟁률이 나오는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다음 이게 선발 방법도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요게 폭이 좁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정리할 때는 2022, 2023을 비교하면서 정리하면 좋은데 대부분 그대로라 칸이 많아서 저는 이제 이렇게 화살표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톨릭대 학교정 추천이 1단계 3배수에서 1단계 4배수로 바뀐다는 겁니다. 배수가 늘어난다? 그럼 당연히 입시 결과 바뀝니다. 배수가 늘어나면 입시 결과는 당연히 바뀌는 것이죠. 배수가 많아지면 1단계 통과는 대신에 약간 낮아도 된다는 거하고 똑같고요. 그 외에 이제 이렇게 전형이 바뀌는 거죠. 그죠? 서울대 직윤이 내년에 일괄 합산했다가 저 무조건 다 면접 보러 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안 돼요. 1단계 3배수를 자르면 이거는 거꾸로 1단계 컷이 상당히 존재하게 되겠죠. 엄청나게 우수해야 한다는 거죠. 서류나 이런 것들이. 이런 변화를 보시고 수능 체제의 변화. 이것도 화살표 붙은 거는 다 수능 체제의 변화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노란색은 제가 이제 주위에서 좀 설명하고자 할 때 많이 쓰는 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사하보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 중에 제일 높다는 거죠. 제일 높습니다. 사하보가
가장 높고요. 과탐2가 폐지되는 거. 원래는 이 지역 균형에서 과탐2 필수가 있었지만 이제 과탐2 요구를 안 합니다. 가톨릭대가. 그 외에 나머지 어떤 변화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 쓰는 것들이 뭐냐면 요 어디가는 실제로 어디가에서 공개되는 70% 커트라인을 이렇게 적어 본 겁니다. 그죠? 이거는 2021학년도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대입 상담 프로그램에서 좀 아래쪽 등급이 어느 선까지 있는지를 제가 이렇게 입력해 본 겁니다. 선생님들도 이제 내년에 4, 5월 돼서 입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나오는 입시 결과를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시면 변화를 볼 수 있고요. 참고로 이 파란색 부분은 뭐냐면 우리 지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선생님들도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충청 지역이나 뭐 전라 지역이나 뭐 강원 지역에서 주로 희망하는 대학과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입시 결과를 부산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교육청에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물론 인적은 없어서 어느 학교인지 모르지만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즉 가톨릭대가 2021학년도에 학교장 추천으로 19명이 지원해서 1명 합격했다는 겁니다. 1명. 메이즈 5개를 잘 보시면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앞에 그 수시 동영상 보러 간 게 뭐냐면 메이저 중에 부산 지역 학생이 가장 합격률이 높은 데는 어디냐? 뭐라 해도 서울대입니다. 무조건 서울대를 써야 돼요. 서울대는 16명 지원해서 무려 5명이 붙거든요. 메이저 다른 의대를 쓰는 것보다는 서울대 의대가 합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연히 높다 보시면 되고 문제는 뭐냐? 이 5명인데 이게 부산 시내에서 메이저를 가는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 5명이 어디 붙겠어요? 가톨릭대도 붙고 연대도 붙고 성대도 붙고 울산대도 다 붙는 겁니다. 그죠? 이 5명이 쉽게 얘기하면 요 5명이 다 해먹는 거죠, 이렇게. 그죠? 단순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부산에서 메이저 의대를 가는 학생 수는 5, 6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합격하는 자료는 전부 재학생 자료입니다. 재수생 없습니다. 재학생 기준으로 보면 부산 지역에 100개 고등학교가 있지만 그 중에 5, 6명만 메이저 의대를 합격한다고 보시면 되고 합격률은 서울대가 당연히 높다. 당연히 이게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서는 서울대보다도 연대나 성대가 훨씬 합격률이 높을 수도 있고요. 또는 충청 지역인 경우에는 가톨릭대가 높을 수도 있어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볼 때는 이런 거. 그래서 지역별로 선생님들이 이게 협력하셔서 한번 통계를 해보시면 우리 지역에서는 어느 메이저 의대의 합격률이 높다라는 걸 추정 가능할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지역에서 이 합격한 학생의 가장 낮은 학생부 교과 등급이다. 학종이라도 그냥 교과 등급으로 본다는 겁니다. 서울대가 올 1등급 나와야 붙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 재학생들도 1.6등급 학생도 서울대 의대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점대 초반 등급이라고 그 학교에서 1등이라고 판단만 되면 학종으로 통과한다는 겁니다. 통과하는 학생이 있고요. 우리가 많이 추천하는 게 울산대죠. 울산대 4명 뽑는데 지역인재가 있기 때문에 지역인재는 부산, 울산, 경남 학생만 쓸 수 있는데 몇 명이냐? 4명 중에 2명이 붙는다는 얘기예요. 부산 지역에서. 여기 써야 돼요.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4명의 모집 정원 중에 2명. 이런 데로 보면 20명 뽑지만 3명밖에 합격률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연대 같은 경우에는 42명 중에 1명밖에 합격률이 안 나오는데 4명 뽑는데 2명 나오니까 전략적으로 울산대를 많이 써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논술 전형은 제가 성적도 아예 써놓지도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경쟁률 몇백 대 1 나오죠, 그죠? 논술은 뭐 몇백 대 1 나오니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100대 1이 넘죠. 나머지도 똑같은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대학은 아예 잘 지원 안 합니다. 가천대 지원자 빵이잖아요, 그죠? 아예 지원을 잘 안 합니다. 물론 지규는 이제 새로 생겨서 그럴 수 있지만 지원해도 합격자가 안 생기니까 저는 추천 안 해요. 제가 추천하는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8개 대학 중에서는 경희대이죠. 경희대 당연히 추천합니다. 올해 우리 학교도 합격자가 나왔지만 합격한 사례가 대부분 많습니다. 근데 요게 차이가 크죠. 삼합사는 상당히 높았는데 여기에 이제 수능 체제가 없어지면 시골 학교 학생도 또 도전할 수 있죠, 그죠? 삼합사 안 나와도 시골에 있는 학생들이 수능 체제가 없어지고 내신 열심히 하고 학교생활 열심히 한 이런 학생들 충분히 도전할 수 있죠. 그다음 고대는 이제 수능 체제가 뭐 최강으로 높기 때문에 그죠? 우리나라
수능 최저 중에 가장 높은 데죠. 4보. 이건 수능 최저만 맞추면 합격하는 확률이 작년까지는 상당히 높았어요. 근데 올해 솔직히 제가 궁금해요. 올해 얼마만큼 많이 늘었을지 좀 궁금하긴 한데 상당히 많이 늘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점대 중후반대 학생들이 고대 학업부 수형 다 쓰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추는 약간 더 높긴 하지만 1점대 중반 정도 학생도 수능 최저 맞추면 붙는 이런 사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희대가 올해 그죠? 원래는 직윤이 의약학계에는 없었거든요. 올해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전부 다 직윤을 신설합니다. 신설. 직윤을 신설하니까 대신에 요 네오 요 숫자가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좀 변수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이렇게 변하면 당연히 커서는 올라간다. 요 새로 신설되는 학과가 수준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그 다음에 고대 얘기를 좀 해드리면 그 시간 되시면 요것도 해보시면 좋습니다. 지금쯤 되면 이제 고대 사중관들이 지역을 방문하면서 요 슬라이드를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의과대만 보면 고대가 발표하는 거예요. 면접 응시율이 58%. 작년이었지 2021. 그러면 수능 최저 충족률이 51.5%예요. 이거를 제가 이제 엑셀에 그냥 쳐보는 겁니다. 쳐보면 실제 지원자 676인데 면접 응시율이 58%니까 이 지원자 중에 393명이 면접에 응시한 거예요. 근데 면접 응시했지만 수능 최저 충족률이 5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202명이 남아서 충원 인원이 또 발표되잖아요. 그죠? 그럼 충원율까지 다 계산하면 실질적인 경쟁률은 2021 학년도는 3.26대 1이었어요. 그 전년도까지는 거의 뭐 1대1에 가까웠어요. 미달도 났고요. 1단계 배수 있을 때는 미달이었지만 2021이 3대1이 나온 이유는 영어가 굉장히 쉽게 나와가지고 수능 최저 충족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올해는 궁금해요. 올해 이 실질 경쟁률이 얼만큼 될지. 그죠? 선생님들이 나중에 고대 발표하는 거 보고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실질적으로 학추의 경쟁률이 어땠는지.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거는 이 대교육이 운영하는 이 대의상담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수시에는. 왜냐하면 이 합격 사례가 엄청 많거든요. 그죠? 대학에서 발표하는 거의 커트라인 근처까지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주로 이제 특목고생이 별로 없으니까 일반고생들 중에 학추를 의예과로 통과하려면 어느 정도 되느냐? 1.3, 1.5는 약간 낮은 거고 1.3대 정도가 일반적으로 통과하는 추세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하면 비슷해요. 실질 경쟁률은 3.몇. 제가 몇 년간 이렇게 작업을 해보면 학추나 학업우수나 실질 경쟁률은 비슷하게 갑니다. 뭐 경쟁률이 10대 1이냐 16대 1 가봤자 별로 의미 없어요. 똑같이 1대 1 나올 때도 있고요. 조금 많이 나온 게 제일 많이 나온 게 작년이었습니다. 3.3. 근데 올해는 좀 궁금하긴 한데 거의 학추랑 학업우수랑 실질 경쟁률은 희한하게 비슷하게 나옵니다. 5대 1이면 같이 5대 1이 나오고 3대 1이면 같이 3대 1로 여기 비슷하게 나오는데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학추보다는 내신 등급에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1.5에서 1.6 정도로 그 정도 선에서 쓴다. 그러니까 사실 일반고에서는 1.3이 안 되면 학추는 쓰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되고요. 그러면 1.5에 1.6인데 내가 학생부 관리가 잘 돼 있는 학생은 학업우수를 써야 되죠. 당연히 수능 최저 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수도권 의예과 그죠? 경희대 빼고 나면 별로 추천 안 합니다. 우리는 경희대 고대를 주려고 쓰고요. 나머지는 보시면 거의 안 씁니다, 애들이. 그죠? 안 쓰는데 희한하게 중앙대가 합격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중앙대가 여기 2등급대에 붙었다는 얘기 학생이 있는데 우리 저기 일반고라고 해도 자사고가 있습니다. 자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특이하게 여기 좀 있어요. 이 효과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예전에는 거의 합격자 잘 안 나왔거든요. 물론 6개 쓰는 애들이 서울대 쓴 애가 중앙대까지 썼는지도 모르겠고요. 그건 확실하지 않지만 근데 분명히 지방에서 의예과 가기가 학종이라도 훨씬 더 괜찮아진 것은 블라인드입니다. 블라인드 평가가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확실히 수도권 주요 대학뿐만 아니라 의학학 계열에서도 학종에서 지방 학생들 합격자가 분명히 늘었을 거예요. 조사해 보시면 그 전에 비해서 그죠? 분명히 좀 늘은 이유가 중앙대도 이렇게 합격자가 이렇게 생기는 이유 자체가 학종에서 분명히 블라인드 평가의 효과가 분명히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지금부터 뭐 앞에도 그랬고요.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 전부 순수히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기 때문에 동의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의학과를 바라보는 견해를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뭐 다음에 또 뵐 기회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뭐 지역의 입장이 또 다르기 때문에 저는 뭐 서울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부산 지역의 어떤 학생들의 경향을 봤을 때 그렇게 평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볼 때는 완전히 다른 어떤 결과나 입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사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양대 논술 폐지합니다. 그죠? 논술로 폐지합니다. 그 다음 삼룡이, 그죠? 삼룡인데 뭐 서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야 골고루 지원하겠지만 당연히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으로 지원하고요. 지역 인재가 있기 때문에 특히 선호합니다. 그죠? 근데 지역 인재 말고 그러면 왜 그냥 교과 전형으로 쓰는 학생들은 뭐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왜 지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다 이쪽으로 지원하는데 왜냐하면 어쨌든 일반보다는 지역 인재가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수능 체제가 똑같은 경우라면 지역 인재를 써야 돼요, 당연히.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역차별이에요, 역차별. 지역 인재가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앞타임에 이제 강의하신 선생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부산대 같은 경우에 거의 다 지역 인재로 뽑습니다. 일반은 거의 정시, 교과, 작년에 그랬죠. 이제 올해 2023은 어떻게 되느냐. 아예 수시에는 다른 지역에서 못 옵니다. 우리 지역만 다 뽑습니다,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역차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시에서는 훨씬 더 영향이 큽니다. 그죠? 정시에 지역 인재가 있으면 일반하고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요거는 이제 경상 지역에 있는, 국립대입니다. 제가 부산에 있으니까. 부산대 내년 거 보여드리십시오. 교과 뽑았는데요. 이제 없앱니다. 안 뽑습니다. 교과에 폐지해버리고요. 한 명도 안 뽑습니다. 안 뽑고 모든 수시, 부산대 수시는 지역 인재만 갈 수 있습니다. 전국에 유일하게 논술인데, 그죠? 지역 인재만 뽑는 거예요. 부산, 울산, 경남 학생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결과는 공개. 올해 결과가 65대 1. 논술 중에는 엄청 낮은 거죠. 65대 1이었는데 이 결과가 좀 궁금해요. 그죠? 그 다음에 삼합사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하면 경북대 마찬가지죠. 원래 4합5에서 3합 3으로 줄였지만 엄청 높은 거죠. 그죠? 그죠? 엄청 높은 건데 이게 진짜 장안의 화제였는데요. 부산대 이 지역인재 교과 같은 경우에 원래는 1.5등급 이게 이제 삼합사 작년까지는 영어 뺀 삼합사였거든요. 근데 이게 1.5등급 정도 이내면 지원 가능했는데 실제 올해 이게 수능 최저 맞추는 애가 너무 많아가지고 결과가 어디서 끝났느냐? 1.15 안에서 끝났어요. 1.15. 어마어마했죠. 그죠? 1.15가 넘으면 불합격했다니까요, 이게. 그만큼 수학의 영향력이 엄청 컸습니다. 수학의 미적 기하친 학생들의 1등급 충족 인원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 실제로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겼어요. 내년에 이 결과를 한번 넣어 보시면 제가 지금 정리한 건 2021 학년도니까 내년 5월 달에 2022 학년도 자료 정리를 하셔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를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경북대 같은 경우도 이제 바뀝니다. 학종 같은 경우에 그죠? 1단계 5배수에서 1괄로 바꿉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죠? 1단계 5배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적당한 서류나 내신이 안 되면 못 붙는다고요. 실제로 우리 지역에 보면 1.18도 불합격해요. 근데 블라인드 되면서 경북대도 이제 뽑아줍니다. 학종으로. 부산 지역, 대구 지역 표가 안 나니까. 예전에는 솔직히 블라인드 안 할 때는 제가 경북대 쓰지 마라 그랬어요. 아무리 우수한 애가 써도 안 뽑아줘요. 경북대에서. 부산 지역 애들은 잘. 실제로 잘 안 뽑아줘요. 100% 안 뽑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의 합격자가 안 나왔어요. 37명 지원해서 0명이 합격자였어요. 하지만 이게 블라인드가 이제 되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합격자가 올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차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입시는 아시는 것처럼. 나머지 국립대 쓰는 학생이 별로 없죠. 그죠? 우리 지역 입장에서 보면 서울하고 다릅니다. 보셔야 할 거는 이렇게 이제 수능 체제를 3합 5에서 3합 6으로 낮춘다.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거의 똑같은 거죠. 의대 지원자 입장에서 보면 옛날과 다르다니까요. 올해는 뭐 수학이 뭐 웬만하면 1이 뜨니까 3합 6 맞추는 거 일도 아니죠. 아무리 지역에 있는 학생이라도 그죠? 아무리 지역에 있는 학생이라도 내신 관리만 열심히 잘 되면 수능 체제 충분히 맞춘다는 거예요.
그죠? 1.14, 1.1대에서 끊어지겠죠, 당연히. 1.1 안으로 나와야 될지는 몰라요. 1.14도 불합격했으니까 거의 올 1이나 뭐 1.0 얼마, 1.1 이하에서도 뭐 합격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작년에 했던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그죠? 수학이 통합되기 전에 수가 시절에 실제로 수능 체제의 영향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조사해 봤던 겁니다. 예전에 이 부산대가 영어 뺀 삼합사를 하게 되면요, 이게 최강이었어요. 사합 5보다 더 높았습니다. 탐구 절사하는 것보다. 사합 5 탐구 절사나 사합 5 탐구 한 과목 하는 것보다 영어 뺀 삼합사가 훨씬 더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떤 경우냐면 절사하면 이런 경우죠. 1, 2, 1, 1, 2가 되면 이게 사합 5 탐구 절사에서는 통과가 안 돼요. 그죠?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 숫자나 두 개 2등급 되면 또는 영어 합삼 이런 거 한번 비교해 보면 울산대가 세계 합삼 탐구 두 과목 하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세계 합삼을 못 맞춥니다. 탐구 두 과목 하게 되면. 그죠? 영어 뺀 삼합사가 안 나온다는 거죠.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절사한다든지 또는 탐구 한 과목 하면 이게 4합5가 나올 수 있지만 영어 뺀 삼합사 탐구 두 개는 안 나옵니다. 이렇게 받으면 1, 2, 1, 2 받는 학생이.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같이 삼합사라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삼합사, 삼합사, 삼합사라고 얘기하지만 조건에 따라 엄청나게 통과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통과할 수 있는 비율이 엄청 달라요. 이거는 전부 의약학계를 지원하는, 그때는 약대가 없었죠. 의학계를 지원하는 학생 126명,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들 중에서 통과하는 비율을 보면 이 정도로 차이가 큽니다. 같은 삼합사라도 영어 빼고 하면 9~2배 차이가 납니다. 또 수가를 포함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 많이 났다. 이런 걸 하나 보여드리려고 준비했던 거고요. 탐구 정말 중요해요. 탐구 한 개만 반영하느냐, 두 개를 다 반영하느냐 차이 엄청 커요. 이건 제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입시사에서 제공했던 자료인데 실제로 그래요. 둘 다 98, 99 이렇게 받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학생, 많은 수의 학생이 9996, 그죠? 9993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탐구 둘 다 잘하겠다. 그래서 탐구 한 개 반영하는 대학과 탐구 두 개 반영하는 대학은 수능 최저 통과자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영남 지역에 사립대입니다. 거의 교과로 법죠, 그죠? 학종이 있어도 교과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물론 여기 보신 것처럼 계명대처럼 지역인재 이렇게 지역의 학종을 뽑으면 지역인재로 뽑게 되면은 1점대 후반, 2등급대 여기도 이제 자사고도 있으니까 대구 지역에 그 정도 가고요. 보통 학교의 의예과는 전부 1점대입니다. 그러니까 2 넘어서 가려고 하면 논술이나 학종밖에 없습니다. 지역인재, 혹시나 수능 체제 높은 지역인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설명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문제 대학들이 어디 생기느냐면 이 배수입니다. 이런 계명대가 1단계 4배수를 하다가 7배수로 이렇게 높이는 이유가 있죠. 동국대 경주도 1단계 10배수 하기 전에는 더 낮았어요, 배수가. 그래서 동국대 경주를 지원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면 미달난다는 소문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 미달이 왜 미달이 나느냐면 지방대학에서 수능 체제가 높고 1단계 배수가 5배수 이하면 무조건 미달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싹 다 미달났어요. 그래서 삼합사, 이게 동국대가 지금 삼합사거든요. 이 삼합사 수준에서 만약에 1단계 5배수를 하게 되면 진짜 이건 미달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5배수 안에 드는 학생 중에 절반 이상의 학생이 수능 체제를 못 맞추고요. 또 태반의 학생들은 다른 대학도 합격한다는 거예요.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삼합4 수준에 있는 대학이 1단계 5배수 이하를 5배수 언저리를 뽑게 되면요. 솔직히 우리 지역에 7배수, 8배수 뽑아요. 그래도 미달납니다. 진짜 수가 시절은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 미적분 시절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작년부터 정말 달라진 그런 효과가 크다고 보시면 되고, 내신 안 되면 쓸 수 있는 학과, 그래서 노란색 칠이라는 건데 영남대, 4합5 지방대학인데도 4합5를 하는 영남대. 그래도 이게 내신이 1.5대는 돼야 돼요. 작년 같으면 더 많이 통과했겠죠. 1.5보다 아마 더 낮아질 확률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내신이 안 되면 쓸 수 있는 데는 거꾸로 수능 체제가 높아야 한다라는 거 밖에 없고, 요런 거 보시면 동국대 경주가 왜 학종하다가 교과로 바꾸고 왜 일괄로 바꾸느냐는 겁니다. 일괄. 그죠? 이렇게 일괄 합사 2단계 이렇게 면접하고 이렇게 해도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별 효과 없어요. 5배수 뽑으면 오히려 더 미달나기 때문에 배수를 안 한다는 거죠. 연대미래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갖고 많이 썼습니다. 왜? 미달난다는 소문이 많이 있고 엄청 낮은 성적도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왜? 1단계 배수를 뽑은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일괄로 바뀌게 되면 미달 없습니다. 미달 없고요. 원래는 이게 삼합사, 영어밴 삼합사가 엄청 높았죠. 근데 내년에는 이게 4합5로 더 높아지는 그 유일한 대학입니다. 그죠? 수능 체제를 그 유일하게 높인 대학이기 때문에 요 대학은 일괄로 안 가면 미달납니다. 미달나기 때문에 일괄로 잘 간 것 같고요. 이렇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해요.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것도 사업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죠? 종합 준비되어 있는 학생은 6배수 통과할 수만 있으면 여기 쓰시면 상당히 도움 많이 될 수 있고요. 을지대 수준이 또 너무 높잖아요. 그죠? 사업 상대적으로 맞춰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의과 지원하는 학생들은 그룹핑이 필요합니다. 메이저냐, 수도권이냐, 지방 국립이냐, 지방 사립이냐, 어쨌든 그룹핑을 해야 돼요. 그룹핑을 해서 그 그룹핑 돼 있는 대학 중에 이게 상대적으로 높은 이런 데 3합 6인데 이건 4합 5잖아요. 이런 게. 그죠? 아무리 교과이지만 이게 너무 높으면 이런 대학을 전략적으로 내신을 커버하면서 쓸 수 있는 대학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대 좀 안타까워요. 조선대 4합 6에서 3합으로 계속 낮춰주고 있습니다. 왜? 안 낮춰주니까 계속 미달 생기는 거죠. 왜 미달 생기냐? 1단계 500수니까 제가 얘기한 거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가게 재작년 했는데 아마 관계자가 제 얘기를 들었다면 지방에서 3합4 수준이 되게 되면 1단계 5배수는 무조건 미달납니다. 그러니까 1단계 5배수를 할 수 없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거는 3합 6은 상당히 낮아요. 충분히 학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6은 5배수 위험해요. 왜냐하면 얘들이 일부는 면접에 안 오는 애도 많이 생기고요. 수능 잘 치면 또는 수능 체제를 대부분 맞춘다고 하지만 또 못 맞추는 애도 많아요. 5배수는 어쨌든 지방대학은 상당히 위험해요. 교과든 학종이든 매우 교과는 확실히 위험하고 학종도 5배수는 사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5배수 설정하시는 거는 이건 전략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1단계 통과할 자신만 있으면 전략적으로 1단계 5배수를 보고 가시면 기다리면 붙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요걸 위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죠. 물론 제가 정리한 게 아닙니다. 뭐 입시사에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하기 어려워가지고요. 입시사 걸 카피했습니다. 요거 보시면 돼요. 2021 그러니까 작년에는 실제로 2월 되는 인원수예요. 그래서 조선대 의과 그러니까 2월이 많이 된다는 얘기는 조선대가 수능 체제가 너무 높든지 아니면 1단계 배수가 너무 낮아서 그래요. 그래서 2월이 엄청 많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 많이 줄은 거예요. 그래도 올해 같이 수능 체제 잘 맞추는데도 16명이나 올해 2월 됐다니까요. 2월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조선대가 뭔가 전형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1단계 배수를 없애는 거죠. 근데 학종은 여전히 1단계 배수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조선대는 학종으로 하다는 거고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작년에는 2월이 많이 됐지만 올해는 거의 2월이 빵 생겼어요. 빵. 을지대, 사하본대 그죠? 15명이나 2월 됐어요. 수가 시절에는. 작년에는 2월 인원 빵명이에요. 빵명. 그만큼 수능 체제를 맞춘 학생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냥 돼도 수능 체제가 상대적으로 높았거든요. 그래서 2월 되는 학생이 엄청 많았지만 2월이 빵 생겼어요. 빵. 연대미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작년에 엄청 썼어요. 왜? 이렇게 미달이 많이 생기니까. 그죠? 하지만 작년에 빵명이었어요. 올해 빵명이었어요. 빵명. 수능 체제 맞추는 학생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체제 못 맞춘 학생이 거의 없어질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완전히 이해 불가한 대학이 전남대였습니다. 전남대가 다른 데 다 줄었는데 여기는 2월 인원이 4명에서 무려 24명으로 늘었어요. 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전남, 광주 이 지역에서 수능을 엄청 못 쳤다는 겁니다. 광주 지역에서 수능을 말 안 해도 그죠?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수능을 상당히 못 쳤다는 겁니다. 상당히 못 쳐. 틀림없어요. 제가 볼 때. 상당히 수능을 많이 못 칠 확률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미 정시 끝났지만 전남대 의학과가 작년에 펑크 났거든요. 정시에. 올해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보면. 그래서 이걸 그냥 보시는 게 아니에요. 딱 전략적으로 왜 이게 늘었을까? 늘을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왜 전남대가 24명이나 다른 대학 다 줄었는데 전남대만 늘었느냐는 거예요. 늘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은 줄어야 돼요. 줄어야 되는데 늘었다. 이게
성적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엄청 다 잘 쳐가지고 다 전남대 등록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안 했을 수도 있지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죠? 빠져나갔을 수도 있고 없다가 생긴 대학도 몇 개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월 인원이 여기까지서 엄청 줄었다는 겁니다. 예, 상당히 늘었습니다. 예. 어획과 일반제 제가 써놨잖아요. 그죠? 우리 지역 부산대 기준으로 제가 찾아봤던 건데 이거는 수능이 아니라 보통 9월인가 이 모의평가 가지고 해봤던 거예요. 부산대 어획과 138명 통과하다가 뭐 거의 3배 가까이 2~3배 이상 늘었다는 거예요. 실제 올해 수능도 그랬어요. 거의 3배 가까운 학생이 작년보다 더 많이 통과했다니까요. 그래서 부산대 교과의 지역인재인데 교과가 1.1 얼마에 끊어지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수능 최저 맞춘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월 인원도 거의 다 안 생깁니다, 사실. 그다음에 이거죠, 이거. 그죠? 의예과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요 대학의 논술이 기하를 선택할 수 없는 대학도 많아요. 또는 기하가 또 수학이 그냥 선택 과목별이 아니라 통합으로 이렇게 나오면 미적 베이스로 많이 출제가 되면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은 논술에 응시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올해는 기하가 더 줄어들 확률이 있어요. 한때는 그죠? 지금으로 보면 1년 전에 이맘때 겨울쯤에 기하가 변표에서 유리하다, 뭐 표준 점수 유리하게 나온다 이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기하를 일부 학생이 많이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수학생이 볼 때는 기하는 분량이 엄청 많아서 벡터가 빠져서 엄청 좋다고 하시는 선생님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논술에 문제가 생기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기하를 선택했을 때 표점이 그렇게 잘 안 나와요, 생각보다. 아마 더 쏠릴 거예요. 이제 거의 이제 기하로 다 쏠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그렇게 하죠, 그죠? 뭐 교육과정은 통합되어 있는데 대학들이 통합해서 뽑지 않습니다. 뽑지 않아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학생의 선택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려고 하면 무조건 뽑을 때 미적, 기하, 학동이 논술에도 똑같이 있게끔 해야 돼요. 똑같이. 뭐 평균 점수부터 차이가 나니까 어쩔 수 없지만 면접 이런 얘기 넘어가고요. 치대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11개 630명 뽑는데요. 치대 이올리는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역시 뭐 원래 13명씩 생기던 강릉, 원주대, 전북대가 빵명이에요. 빵명. 그 높은 수능 체제를 다 맞췄다는 겁니다. 애들이. 근데 놀랍게도 늘어나는 대학 조선대.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역시 보면 이 전라 지역의 수능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쓰고 다른 지역 학생들이 다 빠져나갔을 수도 있죠. 뭐 그런 거,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역시 제가 만든 요거는 사설 입시 사이트고요. 여기 이 쓰러름 써놨네요. 베리타스 알파라는 신문 제가 굉장히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이름 써놨습니다. 써놨는데 이게 이제 정리가 뭐 제가 일일이 다 정리하기 어려운데 요 신문사에서 잘 정리를 해줘서 활용한 걸 보시면 치대, 의대가 너무 선호도가 높아서 치대 많이 지원 안 할 것 같죠. 정시의 지원자 수를 한번 보시고 합니다. 8,000명에서 9,600명입니다. 줄지 않았다는 겁니다. 치대 선호도는 여전히 높습니다. 여전히 높고요. 지원자 자체가 절대 줄지 않습니다. 그죠? 논술뿐만 아니라 학종은 오히려 좀 줄었지만 교과가 지역인재 이런 게 생겨서 엄청나게 많이 늡니다. 선호도는 여전히 높다 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치대는 의대보다 약간 수능 체제가 낮습니다. 약간 수능 체제가 높은데 위에서 보셔야 될 건 이제 좀 내려가니까 경쟁률 77대 1 너무 적게 뽑아서 그렇지만 경북대 이런 거 있죠. 상당히 높은 지역이 있고요. 부산대 지역 인재 좋아합니다. 다 지역만 뽑습니다. 지역 다른 거 안 뽑습니다. 지역 인재로 다 뽑아주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의학학 계열로 가고 싶으면 이제 부산으로 이사를 오시든가 누가 조언할 때 또는 저 전라 지역으로 광주나 부산 이런 쪽으로 이사 가야지 의학학 계열로 입학하기가 진짜 쉬워졌습니다. 너무나 많이 뽑기 때문에 이게 법정으로는 이제 늘어가지고 40%인가 이상 뽑게 돼 있지만 40%가 아니에요. 수시에 뭐 거의 다 뽑습니다. 이제는 거의 모든 대학이 수시에 지역 인재를 늘리고 있고요. 정시에도 지역 인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숫자도 늘려주고 있기 때문에 진짜 지방에서 의학학 계열 진학하기에 저로의 찬스가 왔고요. 이런 끔찍한 수능 체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수학이 조금만 열심히 하면 1등급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어려운 과탐 버려도 된다는 겁니다. 과탐 빼고 국수형으로 3합3, 3합4 얼마든지 맞출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희망을 가지고 의학학 계열 아무리 시골에 있는 학교라도 충분히 이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타 지역 대학 6개 대학입니다. 우리 지역 입장에서 보면 그냥 기타 지역이죠. 2등급, 3등급은 다 학종입니다. 학종 아니면 이런 내신 볼 수 없습니다. 교과를 여기 다 종합밖에 없네, 그죠? 종합이니까 뭐 2등급, 3등급도 가는 거고 우리 지역은 20명이나 쓰지만 합격자 0명 나옵니다. 우리 지역에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있는 치대들입니다. 역시 조금 낮다 싶으면 뭐 지역 인재라든지 아니면 수능 체제가 너무 높다든지 이런 거예요. 전북대가 이제 이월되는 이유가 삼합4여서 그래요. 삼합4. 그래서 삼합5 알아서 잘 낮춰줍니다. 전북대가 삼합4에서 삼합5로 낮춰준다는 겁니다. 낮춰주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전북대 미달라는 거 학생들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1점대 안 되는 2등급을 전후한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전북대로 다 썼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썼죠. 6명 뽑는데 무려 500명 썼지만 결국 뭐 됐느냐? 미달이죠, 미달. 미달납니다. 수능 체제 못 맞춘다는 겁니다. 2월 됩니다. 2월 되는 이런 거. 특히 2월이 어디서 많이 생기느냐? 여기 생깁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지만 1단계 4배수나 3배수를 지방대학에 어치안에서 뽑게 되면 이건 거의 미달날 확률도 없습니다. 제가 뭐 전북대 전화 안 해봤지만 거의 다 갔다고 보죠. 수도권 메이저는 안 그렇죠, 당연히. 수도권 대학은 1단계 3이나 4도 경쟁력이 있지만 지방대학의 어찬에서 수능 체제가 있는 한에서 1단계 3, 4배수 뭐 이거 더 줄이죠. 볼 거 없습니다. 이거 1단계만 통과하면 또 미달 확률 수능 체제가 낮아져도요. 낮아져도 애가 없다니까요. 애가. 3배수 뽑으면 애가 안 오는 애도 많고요. 면접에 안 오는 학생이 반이고 수능 체제 맞추는 애도 또 반이고 다른 데 가는 애도 또 반 생기게 되면 미달납니다. 미달난다니까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고신대 우리 저기 있잖아요. 일반 전형에서 배수 올려가 7배수인가 뽑아요. 7배수. 1단계 7배수. 수능 체제 맞추는 학생은 엄청 많아요. 다 도망갑니다. 지역 인재는 도망 안 가지만 일반 학생도 똑같이 7배수로 뽑으면요. 미달납니다. 7배수도 미달나고 동아대 8배수 예전에 했거든요. 8배수도 미달나요. 운이 없으면. 그러니까 지방대학에 3, 4배의 수능 체제 있는 경우는 거의 미달난다고 보시면 크게 무리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치대, 저도 궁금했어요. 도대체 치대, 서울대 치대 같은데 학종으로 도대체 어떻게, 뭐 어떤 애가 가느냐. 치대를 1학년 때부터 전략적으로 목표로 해서 학종 준비하는 학생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은 뭐 의대 준비하다가 성적이 안 돼서 치대 가는 애가 대반이죠. 근데 재미난 게 여기 있어요. 치대. 이게 아로리죠. 아로리 꼭 가보셔야 됩니다. 아로리 가보시면 이게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얘는 치대 충분히 가고도 남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죠? 충분히 뭐 그런 활동들 좀 했어요. 치대와 관련된 그런 거 볼 수 있는 페이지라 보시면 되고요. 한의대 어떤 분들은 이제 한의대는 뭐 정말 뭐 인기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선생님도 많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원자를 한번 보시고 합니다. 2021에 작년이죠. 작년에 12,000명 지원했는데 올해 약대가 생겼는데 저는 좀 많이 줄 알았어요. 한의대 안 가고 약대를 좀 많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서 한의대가 좀 줄어들 거라 생각했는데 거의 안 줄었습니다. 경쟁률 똑같이 전체 경쟁률이 29대 1입니다. 논술 빼면은요 오히려 교과 전형의 경쟁률 더 늘었습니다. 학종의 경쟁률도 더 늘었어요. 오히려 늘었지 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막상 그 수준에 있는 학생들이 전국에 이게 12개에서 715명밖에 안 뽑거든요. 수시에는 400명밖에 안 뽑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가 10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일반 경우만 해도. 그러니까 있다는 겁니다. 재수생도 있고요. 재학생도 있고요. 충분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한의대 12개 있습니다. 715번인데 여기도 보시면 한의대는 거의 2월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2월 안 생깁니다. 올해 이게 좀 생기는 건 수능 체제 못 맞춰서 생기는 것보다 전형을 잘못 설계하면 생겨요. 1단계 배수를 잘못 세팅하는 거죠. 배수 낮게 생겨서 뽑을 애가 없어서 넘어오는 경우가 많고 수능 체제는 거의 한의대는 다 맞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많이 물어보거든요. 선생님 제가 내신이 한 2등급밖에 안 되니까 의대 치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한의대나 약대 쓰면 안 되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대 치대 가는 내신이나 약대 한의대 가는 내신이 똑같다니까요. 왜 똑같느냐면 수능 체제가 조금씩 낮기 때문이에요. 수능 체제가 조금씩 낮아져 오기 때문에 의대를 쓰는 학생이나 치대를 쓰는 학생이나 어차피 약대 한의대를
합격하는 그 내신 등급을 보면 큰 차이가 안 나요, 사실. 수능 체제를 그만큼 낮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별 차이는 없습니다. 보시면 내나 학종 빼면은 교과는 다 1점대입니다. 1점대. 학종이 2점대가 가는 거고 교과를 지원할 때는 당연히 다 1점대입니다. 1점대. 1점대고 이런 수능 체제가 낮습니다. 그죠? 이거는 서울에 있는 그죠? 수도권에 있는 가천대, 경희대, 1월 한의대 아주 메이저 한의대이지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4, 5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탐구한계, 삼합사는 뭐 실제 의대, 치대에 비해서는 높은 게 아닙니다. 경희대 신설한다는 이런 거 보시면 되고 인원수 많이 변한 거 제가 노란색 칠해놨는데 보시기 어려우면 이 엑셀 파일을 사무처장님 통해서 다 제공할 겁니다. 뭐 이거 PPT 원본 다 드릴 거고 의미 없습니다. 이게 캡처 떴기 때문에 엑셀에 보시면서 공부하면서 제가 경쟁률까지만 제가 쳐놨는데 이 결과가 내년에 발표가 되면 한번 입력해서 비교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한의대입니다. 대구 한의대 교과 만드는 인문, 유일하게 이제 인문 따로 뽑는 이런 게 많지 않아요. 인문 자연 구분해서 뽑던 한의대도 이제 인자가 통합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인문 자연 안 하고 같이 합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수능 체제가 다 3합5, 3합6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수능 체제가 의대 치대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합격하는 이 실제로 등급을 보면 다 1.4, 1.5 이런 거예요. 2는 다 학종이고요. 그러니까 1점대 아니면 교과 전형은 당연히 못 갑니다. 1점대 중후반도 가기 어려워요. 물론 2는 의대도 합격하죠. 의대도 학종 준비 잘 되면 수능 체제 맞추고 갈 수 있긴 하지만 교과는 다 1점대라고 보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동국대 경주 왜 1단계 5배수에서 1괄로 바꾸느냐 아시겠죠? 그죠? 1단계 5배수하면 미달난다니까요. 5배수 미달이라는 걸 자기들도 이제 해보니까 알겠거든요. 그래서 배수를 가능한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려면 이 정도 해야 돼. 10배수. 10배수점 해도 미달납니다. 재수 없으면. 진짜 재수 없은 지방은 미달나기 때문에 배수는 점점 없어갑니다. 동의대 6배수 뽑는데 미달 안 납니다. 여기는 수능체제 없기 때문에. 없으면 괜찮아요. 없으면 괜찮지만 수능체제 존재하면 5, 6배수는 미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지역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제가 부산 입장에서 보니까 부산 입장에서 보면 다른 지역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대전대 이런 데도 그죠? 학종은 도망을 잘 안 가요. 수능 체제 없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수능 체제가 있는 요 6배수 이런 거는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5, 6배수는 이동한다. 어차피 수시 원서를 6개 쓰니까요. 돕니다. 돌 확률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영어 포함해서 3합5에서 3합4로 높이는 그죠? 그죠? 3합5 이렇게 바뀐다는 거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석대 어디가에 보면 1.0등급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죠? 일부 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이죠. 전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 성적이 1.0이에요. 1.0. 놀랍죠? 1.0등급. 대단하죠. 1.0등급. 어쨌든 다 1점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는 거의 1점대. 뭐 종합이라도 다 1점대. 거의 어디가에 보면 다 1점대로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능 체제가 낮아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약대 37개 대학 올해부터 뽑았죠. 궁금합니다. 결과 솔직히. 왜냐하면 제 작은 딸이 지금 고3 올라가거든요. 걔는 목표가 약대인데 성적은 안 나옵니다. 성적 안 나오긴 한데 약대 희망하는 학생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예. 다행히 뭐 제 얘기를 약간 여담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이제 의학을 공부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 제가 근무하는 이 예문 여고가 부산 지역에서는 여고 중에는 수능 실력이 탑으로 좋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의대병이라 하잖아요. 1학년, 2학년 때 의학학계를 조사를 해보면 한 50% 정도, 자연계 한 50% 정도가 의학학계를 희망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근데 다 못 가죠, 당연히. 실제로 갈 수 있는 학생은 몇 명 안 돼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있긴 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정시에도 재학생, 재수생이 의대를 쓸 수 있는 학생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도 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또 정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시에도 제가 그런 어떤 계기가 돼서 그래서 수시도 공부를 하고 의학학 왜냐면 학교에서 쓸 데가 없으면 공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뭐 너무나 지원을 많이 하고 싶어 해서 학부모도 요구도 많고 학생도 막 요구도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공부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대 37개가 있는데요. 1,700원 뽑습니다. 재미난 게 요건 또 제가 만든 게 아니죠. 요건 나무 위키에 엄청 정리 잘 되어 있습니다. 약대가 20개가 원래 있던 약대입니다. 설립 연도 보시면 되고요.
15개가 이제 이후에 그죠? 새로 2011년도에 그때 15개가 새롭게 인가를 받았고 맨 마지막에 2020 학년도에 2개 대학이죠. 그죠? 전북대하고 제주대. 그죠? 2개 대학. 그래서 전부 37개 대학이 설립된 연도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특징이 뭐냐면 2011년도와 2020년도에 허가받은 모든 약대는 정원이 30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약대 중에 정원 30명인 대학은 뒤에 새로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30명으로 싹 다 인가했습니다. 30명. 그 전에 있는 대학들은 30명인 데가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전부 30명 이상입니다. 많이 뽑는 데는 뭐 중앙대 이런 데 그죠? 120명 뽑죠. 이화여대. 이게 메이저죠. 원래 메이저 약대. 120명 뽑습니다. 120명 뽑았고 뭐 작아도 40명은 뽑았는데 30명짜리는 새로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죠. 여기 약대. 정말 굉장했습니다. 약대 제가 원래는 많이 물어봤거든요. 약대 한의대가 어디가 높을 거라 생각하느냐. 그래도 한의사는 의사니까 그래도 한의대가 약대보다 약간은 좀 높지 않을까요? 실제로 약대가 있을 때 2008학년도 정시 그때 결과를 보면 그때 한의대가 약대보다 약간 높았어요. 선생님들 기억이 안 나.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한의대가 약대보다 약간 높았어요. 사실 지방 한의대가 약대보다. 그래도 그렇게 나름 생각하고 있었는데 웬걸 상담을 해보니까 애들은 약대 선호도 저는 여고잖아요. 한의대보다 약대 선호도가 훨씬 높아요. 아니나 다를까 경쟁률이 미어 터졌다는 겁니다. 예, 미어 터졌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약대만 지원한 수험생이 4만 명이에요. 우리나라에 고3생이 45만 명인데 10% 정도에 해당하는 학생이 약대만 썼어요. 수시에 4만 명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 경쟁률 굉장하죠. 뭐. 20몇 대. 보통 의대는 10몇 대, 치대나 이런 것들이 10몇 대에서 20대 정도 나오거든요. 얘는 훨씬 높아요. 25, 26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굉장했죠. 네, 약대 바람입니다. 내년에는 이거보다 줄어들 확률이 높아요. 왜? 결과가 나오니까. 애들이 약대를 너무 그죠? 무시하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많이 썼겠지만 거의 다 떨어지고 실제 결과가 나오면 1점대 초반이 초반은 아니고 중후반은 돼야 그죠? 1.5, 1.6 넘으면 수학 때문에 붙기 어렸어요. 사실 수학 전에는 우리 저기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들 진짜 전화하고 학부모들 도대체 교과를 쓰려면 몇 등급 돼야 선생님이 쓸 수 있어요? 그 제가 겐토로 진짜 그 수시 강의 할 때 1.7에서 1.8이면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못 갈 것 같아요. 수학이 너무 1등급 숫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1.78도 이제 약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보통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쓰는 기본 기준은 1.78이라고 제가 올해까지 생각했거든요. 이제 결과를 봐야 되겠죠. 내년에. 결과 나오면 보는데 저희가 답변할 때는 그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약대 이 원리는 있습니다. 좀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내가 볼 때. 좀 생겼습니다. 역시 여기 좀 문제가 있어요. 다 전남 조선대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시를 쓸 때도 이거 좀 볼만해요. 왜 전남대, 조선대가 왜 2월이 많이 생길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왜 이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생겼을까? 분명히 광주나 이쪽 지역의 수능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외에 이렇게 뽑은 거, 요거 뽑은 게 문제가 있어요. 수능 체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또 하나 뭐라고 했어요? 배수를 잘못 선택한 거예요. 배수. 1단계 배수가 어쨌든 5배수는 위험해요. 정말 위험합니다. 약대까지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어치 한약 쓰는 애들이 막 섞어 썼기 때문에 배수의 문제가 좀 있는 요런 대학. 그죠? 나중에 보겠습니다. 전남대나 차이과대. 연대는 이런 데는 안 뽑죠. 연대나 서울대 이런 데는 뽑을래 있어도 안 뽑는 거죠. 저희들이 전화 안 하죠. 전화 안 하고 그냥 이월시켜서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상대적으로 수능 체제가 높아. 왜 부산대 이런 데도 높은 이유가 뭐냐면 1단계 학종에서 이제 배수를 하게 되면 1단계 4배수 했거든요. 배수하고 삼합사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뽑을 애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뽑을 애가. 해보시면 되고요. 흔히 제가 내 마음대로 그냥 메이저 약대라고 쓰는 겁니다. 좋은 약대, 전통도 있고 연대, 그죠? 연대도 진짜 고민 많았어요. 정시에 이제 연대 약대를 놓는데 연대 약대가 새로 생겼는데 이게 어느 수준일까? 처음에 저는 이대나 중앙대보다 연대 약대가 당연히 낫다고 저는 배치를 했어요. 낫다고 배치를 했는데 근데 서울에서 그러더라고요. 서울의 학생들이 그래도 연대인데 중앙대 이화여대는 중앙대 이대니까 안 가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 연대 간다고 하더라고요. 연대.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연대가 중앙대 이대보다
더 높은 우리나라의 서울대 빼고 그죠? 서울대 군이 다르니까 연대가 가군에서 탑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특이했습니다. 특이했고요. 어쨌든 메이저 약대인데 여기 이제 메이저들은 요 4호죠. 중앙대. 너무 수능 체제가 좀 높은 효과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수능 체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중앙대 왜 미달랐냐면 여기 미달이 아니라 여기예요. 여기 미달라면 1단계 3.5배수 때문이에요. 중앙대 4호를 맞춘 애는 수능 엄청 잘 쳤으면 약대 아예 안 간 거예요. 약대를 안 가든가 아니면 다른 데도 붙었다. 다른 데 의대 치대나 이런 데 붙고 안 가는 거예요, 애들이. 네, 면접에 안 오는 학생 돌은 뽑을 애가 없어서 여기서 미달 확률이 높아요. 4호보다. 4호를 알고 썼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맞춰서 올 수 있습니다. 이 경쟁률이 못 맞출 리가 없어요. 이거 맞추는데 이 3.5배수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2대는 4호라도 2월 안 됐잖아요. 왜 안 됐느냐? 충분히 다 맞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대도 못 맞췄을 리가 없어요. 근데 예전에 선생님들 보면 중앙대 2대 4호 이거 수능 최저 맞추면 무조건 다 간다. 못 가죠, 당연히. 성적 엄청 높아야 됐을 거예요. 미달 어디서 났느냐? 3.5배수에서 미달 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경희대도 여차지 안 맞으면 이 3배수는 미달 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수능 최저 없애야 돼요. 이게 맞습니다. 근데 이하보가 너무 낮으니까. 이건 미달 안 날 수 있어요. 이하보가 너무 낮아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천대 같은 경우에 보시면 왜 미달 났느냐 가천대 4배수입니다. 보나 뭐 볼 것도 없이 이건 4배수 때문이에요. 가천대 약대 미달은 4배수 때문입니다. 4배수. 1단계 배수가 이 정도 하면요. 의대는 메이저 의대라서 안 나지만 의대는 안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약대는 납니다. 이게 위험해요. 이런 거 솔직히. 4배수짜리 차업과대 이런 거 왜 3배수 뽑아서 미달 나는 거예요. 예, 차업과대 왜 미달이느냐? 3배수라서. 이유는 3배수라서 뽑을 애가 없어서 미달 나는 거예요. 예, 뽑을 애가 없어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략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략적으로 내가 1단계 3배수 통과할 자신만 있으면 차업과대 쓰면 내년에도 미달이에요. 내년에도 애들이 배수를 안 늘렸기 때문에. 그죠? 동국대 재빠르게 간 거죠. 4배수. 그래도 미달 날 확률이 있습니다. 수능 체제 없어서 이건 괜찮아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의학학 계열에서는 어쨌든 1단계 5배수 이하인데 수능 체제 있다. 이건 거의 미달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단계만 통과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 생각입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관건이 있었죠. 관건이. 이거 설명 안 할 뻔했네. 어디 갔죠? 성대. 그죠. 기적적인 경쟁력. 666대 1. 6이 3개나 있었어요. 666.6이 됐으면 더 좋았는데 6은 아니었고 666대 1. 기적 같은 경쟁률이 여기 생겼던 거죠. 그죠? 성균관대. 쓰고 싶을까요? 내가 저것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마지막인데 막 400인가 500대 1이었어요. 마지막 공개할 때 오후에. 그런데도 또 더 세요. 그죠? 몇백 명이 더 지원하는 거예요.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냥 약대 가고 싶으면 그만큼 많은 겁니다. 대단했죠. 결과는 궁금하긴 하고요. 경상대 이게 위험한 거예요. 미달나게 돼 있습니다. 3배수 하게 되고요. 네, 미달납니다. 그래서 경상대 2월 되게 돼 있어요. 부산대 그죠? 3에서 4로 안 들리면 미달나거든요. 4배수도 위험해요. 4배수도. 제가 볼 때는 4배수도 위험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구 경북 지역, 경북대 5배수도 이거 조심조심 해야 돼요. 근데 3합4가 아니라 많이 통과를 하죠. 그죠? 의대는 3합 3이잖아요. 그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겁니다. 근데 부산대 약대는 의대 치대와 똑같이 잡았거든요. 3합 4로. 그게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건 좀 낮아서 이월에 안 될 수는 있어요. 이 경쟁률이면. 어쨌든 위험합니다. 이런 것들은. 5, 7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약대 진짜 가고 싶은데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4개 합 6짜리 쓰는데 미달 안 나요. 영남은 참 미달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월 인원을 꼭 보시면서 2월 인원이 왜 2월이 됐을까도 한번 고민해 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2월 인원이 생길까? 여기서 단계를 안 해야 돼요. 단계하면 안 돼요. 요거는 수능 체제 없으면 단계해도 돼요. 수능 체제 없으면 단계해도 얘들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붙고 나면 딴 데 못 가요. 얘들은 지방대들은. 그래서 여기가 갈 수 있지만 나머지는 단계하면 위험해요. 충남대 2월 될 수 있습니다. 1단계 3이면 위험해요. 그죠? 수능 체제를 맞추지만 근데 경쟁률이 20대 1이면 뭐 좀 차긴 차겠죠. 근데 3배수를 뽑았기 때문에 뽑은 애 중에는 우리가 맞출 줄 알았지만 못 맞춘 애가 반 생긴다니까요. 어쨌든 이 수능 체제가 있으면 이게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3배수 위험해요. 나머지도 보시면 뭐 배수는 다 늘려야 됩니다. 이런 데는 뭐 하여튼 수능 체제 있고 4, 5배수는 위험해요. 다.
전부 다 위험한 이런 데서 한 명씩 두 명씩 비는 이유가 다 그런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대 너무 많아가지고 설명하기 힘든데요. 똑같은 이치로 보시면 됩니다. 고대 세종 급도시 5배수 했죠. 내년 지나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 지나고 2월 인원 고대 세종이 2월 되는지 안 되는지 그죠? 고대 세종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 5배수 뽑으면 위험해요. 다 위험하는 겁니다. 이게 한두 명씩 2월이 되는 이유가 다 4, 5배수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의대 갑니다. 수의대. 수의대는 수의사니까 또 엄청 또 뭐 좀 낮을까 생각하죠. 제가 이게 슬라이드를 좀 바꿨는데 그 바꾼 슬라이드가 깔리질 않았군요. 사실 제가 정시 위치하고 슬라이드 몇 장 첨가했는데 보내드릴 때는 그걸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의대가 진짜 작년에 정시에 어느 수준이었느냐? 연고대 최상위 학과하고 성적이 비슷합니다. 수의대가 한의대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의대보다 약간 낮은 게 수의대입니다. 약간 낮은 게 별 차이 안 납니다. 점수가. 수의대가 연고대 최상. 근데 실제로 한의대는 진짜 좋은 학과. 뭐 기계 저 꼭대기 사이버 국방 이런 데 뺨칠 정도로 한의대 높고요. 정시에. 수의대도 연고대 중상위권 학과 점수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역시 지원자 수를 보십시오. 약대 생겨서 나는 분명히 한의대랑 수의대는 좀 영향을 받을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작년에는 8,000명 지원했지만 올해는 무려 9,600명 지원했다니까요. 그래서 논술 빼고도 실제로 경쟁률이 그렇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경쟁률이 엄청 높아졌어요.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무리였고요. 근대가 희한하게 이 지역 균형을 폐지하더라고요. 그죠?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역 학생들 뽑기 싫은가 봐요. 어쨌든 지역만도 아닐 텐데 어쨌든 여기 폐지합니다. 폐지하고 똑같이 학종을 조금 더 늘렸다는 거. 이런 거 그거 대동소이합니다. 큰 변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늘 제가 유의하지만 근대같이 이렇게 수능체제가 없으면 괜찮아요. 수능체제 없는 1단계, 3은 다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이건 크게 무리가 없어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교과에 붙는 성적 봐라고 수의대에 났느냐? 안 돼요. 1점대 아니면 교과전은 못 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점대 붙는 건 다 학종입니다. 학종. 어디 가는 다 1점대로 공부하고 있죠. 근데 이런 보면 3이나 2 뜨는 건 지역인재든가 아니면 다 학종입니다. 아니면 갈 수 없어요. 다른 지역에도 보시면 실제 어디가 70%는 전부 1점대지만 싸그리 싹 다 1점대입니다. 의대하고 차이 안 난다니까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차이 하나도 없어요. 다 1점대입니다. 1점대인데 좀 낮은 거 있다. 지역인재죠. 좀 낮은 건 지역인재. 실제로 우리 프로그램상에 가면 지방의 어떤 수의대는 교과든 학종이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거의 2점대 아니에요. 다. 약대든 치대든 한의대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능체제가 이거는 훨씬 더 낮거든요. 이제 3합 7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능체제를 거의 다 충족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아마 더 올랐을 수도 있어요. 더 올랐을 수도. 실제로 올해 이제 발표되는 결과를 보면 작년에 이랬지만 이 수능체제를 거의 다 맞춰가지고 더 높았을 수도 있습니다. 2월 되는 거는 이런 것만 이제 2월 되는 거죠. 2배수 뽑으면 이게 이제 2월, 애가 없어서 2월 되는 거예요. 애가 없어서. 그죠? 2월 된 데는 한번 앞에 맞춰보시면 수능체제 있으면서 2배수, 6배수 이렇게 2월 되는 거는 수능체제 있는 전남, 전북 배수가 5배수 전환 이런 데가 2월 되고 나머지는 없죠. 어쨌든 설명을 제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요. 1시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정리를 좀 할 건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인재 전형이 엄청 유리합니다. 지방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시골에 있어도 이제 내신 따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수능 최저, 그 무시무시했던 수능 최저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다. 수학이 1, 2등급을 얼마든지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됩니다. 아무리 지방에 있는 학생도 학교생활 열심히 해서 교과 관리 잘하고 학종 안 해도 돼요. 사실 어치 약간은 메이저 빼면 학종보다는 교과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교과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충분히 준비하시면 아무 문제 없고요. 학생부 반영 방법은 정말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도 무시하지 말고 준비 잘 시켜야 합니다. 아까 설명했던 것부터 연대, 그죠? 연대 학주 같은 경우에 Z 점수 반영한다고 하지만 거의 미달이었잖아요. 1단계 5배수가 안 돼가지고 연대가 고생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수능제 이게 예전까지는 진짜 높았죠. 수가 시절은 무지하게 높았지만 높지 않아요. 절대로 높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교과 전형은 상대적으로 논술이나 학종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내신 안 되면 못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제 경쟁률이 폭발하는 데는 내신은 안 되지만 수능 최저 믿고 가는데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이제 의대는 수능 최저 믿고 갈 대학이 없습니다. 단 한 곳도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작년에 기점으로 봤을 때는 수능 최저 믿고 쓸 수 있는 2점대 학생이 수능 최저 높아서 쓸 수 있는 그런 대학은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내신 안 되면 갈 수 없어요. 제가 볼 땐 내신이 훨씬 중요해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내신도 중요했지만 수능 최저가 사실 의학 계열에서는 훨씬 더 중요했어요. 이제는 안 그래요.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내신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어찌 보면 수능 최저보다는 그렇게 입시판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교과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 써놨죠. 1단계 배수가 적은 경우 5배수, 지방은 5에서 8배수까지예요. 5에서 8배수인데 수능 최저가 좀 세다 싶으면 그 미달납니다. 진짜 작년까지는 미달납니다. 그래서 뭐 앞에 보이지만 우리 지역에 영업밴 삼합사인 인제대, 제가 수시에 설명할 때 올해도 미달난다 그랬습니다. 다행히 미달났습니다. 9명 못 뽑았어요. 9명. 그죠? 9명 못 뽑았다고. 뽑을 수가 없습니다. 고신대도 9명 넘어갔던데 뭐. 그죠? 못 뽑습니다. 1단계 배수가 있는 상태에서 수능 체제가 좀 세면 무조건 미달이라고 보셔도 그게 무리 없어요. 지방은. 학종 얘기입니다. 학종. 뭐 내신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내신이 1.7, 1.8로 작년까지 제가 봤는데요. 이제 올해 결과 나오면 좀 바꿔야 되겠지만 1.78이 넘어가는 학생 중에 어디 가고 싶어 수두룩해요. 지방에서 내신 1.78은요. 지금 6명, 7명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학교에 막 20명, 30명, 우리 학교에는 반이 그렇다 했잖아요. 절반의 학생이 의학학을 목표로 하는데 내신 나오는 애는 뻔하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나마 2점대가 붙으려면 학종 안 하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학종해야 됩니다. 학종해야 되는데 어떤 선생님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학종은 2학년 때 끝나느냐. 저는 절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학종은 뭐니 해도 지금은 3학년 등급이 안 나오도 3학년 학생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1학년, 2학년 때 학생부의 비교과 쓰는 것보다 3학년 1학기에 또 한 번 쓸 수 있는 게 훨씬 더 잘 써질 수 있습니다. 또 세특이나 이런 게 보면 진로 선택 과목을 하잖아요. 진짜 어려운 과목 자기가 잘 선택한 게 등급이 안 나와도 A로 원점수 잘 받고요. 실제로 선생님이 그 수준 있는 내용으로 세특을 채울 수 있으면 정말 3학년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저는 진짜 여전히 늘 3학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있고요. 실제 경쟁률은 뭐 당연히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학종의 제일 큰 문제는 이제 MMI를 하는 대학들이에요. 이거는 예전에는요. 일선의 선생님들이 이 MMI 지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면접 문제 공개를 안 하니까. 서울대 MMI 하는데 서울대 뭐 물어보는지를 알아야죠. 주변에 면접 보러 가는 애도 없어요. 애도. 무슨 문제를 뭐 가본 애가 있어야겠어요. 가본 애가. 그러니까 아예 이거는 진짜 학원에서 밖에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것도 서울에 있는 몇 개 학원만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다 공개가 됩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가 몇 년 전부터 다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면접 문항들이 출제되는 거예요. 옛날에 사실들은 그 면접 문제 애들 복귀시켜가지고 그것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일선의 선생님도 다 된다니까요. 이게 MMI도 우리가 지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접 문제가 다 공개되기 때문에 애들이 그게 노출되어 보면 충분히 지도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학종 얘기하자면 시간을 많이 기니까 요 샘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작년에는 안 썼던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 지역에 할 때는 안 했던 건데 넣었습니다. 의학과를 또는 의학계를 학종으로 간다는 내신은 다 좋다니까요. 공부 다 잘해요. 경쟁률 다 몇십 대 1이에요. 그럼 몇십 명 중에 적어도 뭐 20대 1 이런 대회 평균이 25대 1인데 25명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 25명이 평범한 학생이 아니잖아요. 다 학교에서 전교에서 10등 안에 드는 매우 공부 자기 반에서 다 1등 하는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내가 누가 뭐 어째 붙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봤던 학생들의 학생부에 있던 내용이에요. 한번 보시고 합니다. 얘가 붙을만 한지 안 한지. 제가 학교에서 생물을 가르치거든요. 클로로킨의 구조적 뭐 이런 거 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책이 안 나오는 거. 바이러스는 책에 나오지만 책에 나오지 않는 진짜 수업 시간에 배운 바이러스 배우고 지금이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또 내가 단언하는데 의학학 계열의 학종을 지원하는 학생 주고 학생부에 코로나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해본 학생이면 저는 안 된, 저 같으면 안 뽑겠어요.
온 세계가 코로나판인데 내가 의약학계를 목표로 한다면 코로나에 대해서 진짜 자기가 궁금하지 않아요? 뭔가 자기가 제대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배우니까 그런 내용을. 뭐 PCR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뭐 이게 뭐 백신 이런 원리를 다 배우거든요, 학교에서. 근데 얘는 다르다는 겁니다. 클로로킨, 책이 안 나온 얘기고요. 사이토카인, 이게 작년에 붙었던, 올해가 아니라 RCPNA인데 이게 올해 이제 신문에 엄청 많이 뜨더라고요. 올해가 아니고 작년이었죠. 근데 이게 재작년에 얘가 학생부에 있던 내용이에요. 이 RCPNA에 대해서 얘가 공부를 한 거예요. 이게 치료제로. 내 생각에 이때 작년이죠. 올해를 빼고요. 작년에 의학과 지원하는 학생 중에 RCPNA에 대해서 자기가 원리를 탐구한 학생은 전국에 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 몇만 명이 의학과를 지원하지만 이걸 쓴 학생은 이 학생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다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의대 교수가 볼 때 이걸 학생부에 써놓은 학생이 드물거든요. 없거든. 그러니까 얘가 면접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제 생각에 이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거의 메이저나 뭐 이런 좋은 의학과에 붙는 학생들은 이게 필요합니다. 도전 정신이 필요한 거죠. 자기가 진짜 생물을 잘하면 생투 당연히 듣지만 고급 생물 실험 이런 걸 그죠? 자기 학교에서 듣는 것보다도 더 제가 생각할 때 좀 높게 생각하는 게 입사관들이 좋아하는 게 공동교육 과정이잖아요. 학교가 아니라 다른 학교 가야 되고 주말을 활용해야 돼요. 얘가 공부하기도 바쁜 애가 지가 좋아하는 과목이라고 애를 쓰면서 찾아가보는 이런 노력을 나는 정말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입사관들. 진짜 이걸 높이 산다. ABC로 나오잖아요. 그냥 ABC 공동교육과정. 그러니까 엄청 부담은 없어요. 근데 의외로 입사관들이 이걸 진짜 높이 산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예. 그다음 우리 지역에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어요. 공동교육과정이 아니고 이제 여름 겨울 방학 때 하는 윈터스쿨이 있어요. 요런 데도 이제 자기가 PCR 요거 뭐 엄청 유명하잖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PCR 검사 한대요. 그죠? 코로나 우리가 뭐 검사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걸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 학교에서는 드물거든요. 과중이나 이렇게 아니면 하기 어려우니까 실제로 이게 많이 나오는데 책에도 나와요. 교권 생투 책에도 학교에서 하기 어려우면 자기가 찾아서 들어본 거예요. 그다음 이런 학생은 또 뭐냐면 자기가 학교에서 뭐 자율탐구 활동 하는데 에코 패스 RBT 프로그램 이것은 해는 전국에 얘밖에 없어요. 왜 얘밖에 없다 제가 단언할 수 있느냐? 구글에서 검색도 안 돼요. 뭔지 내가 애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이게 뭐 사실 무슨 프로그램이 이게 도대체 어렵습니다. 그다음 특이한 애 있죠. 이런 학생이 간다는 겁니다. 학종이 만든 학생.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데 2m 떼어라고 온데 써놓은 거예요. 왜 2m 떼어야 되냐? 1m 떼면 왜 안 되느냐? 3m 떼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자기가 실제 실험으로 이걸 해보는 거예요. 실제 2m가 왜 효율적인지를 실험으로 자기가 나름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걸 해보는 학생이 도전해보는 거예요. 이게 내신에 나오겠어요? 수능에 나오겠어요? 2m 떼우는 게. 아무런 의미 없다고요, 사실은. 근데 얘가 궁금하니까. 그죠? 진짜 지가 알고 싶은 걸 알아가 본 경험입니다. 제가 학종 생각하는 이거예요, 이거. 제가 입시 강의도 많이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학종은 어떤 학생을 뽑느냐. 학생부에 알고 싶은 걸 알아가 보고 그 공부한 경험이 쌓여있는 학생 무조건 가는 겁니다. 진짜 지적 호기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가 시험에 안 나와도 좀 알고 싶은 걸 알아가 본 경험이에요. 생뚱맞은 거 하면 안 돼요. 생뚱맞은 게 아니라 교과서에 나오는 거, 또 실제로 문제가 되는 이런 걸 좀 더 알아본 학생이 간다. 뭐 그런 생각하고요. 면접에 대한 얘기. 왜 MMI가 어렵지 않다는 거 제가 보여드립니다. 인제대 홈페이지에 이게 예시대 내시 문항이었어요. 처음에. 판단을 물어봅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니는 어떻게 하느냐. 네가 반장이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예시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냐면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제재만 다르지. 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니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네가 실제로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틀이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일선의 학교 선생님들도 이거 선행학습 영향평가나 아니면 예시문항 무시만 안 하시면 돼요. 그걸 그대로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얘가 대답을 잘 하느냐 아니면 이거 몇 년치 보시면 돼요. 또는 그 학교별로 비슷비슷합니다. 유사한 수준의 대학은 실제로 물어보는 이 상황은 동일한 게 다른 학교 걸 가지고 연습해야 돼요. 서울대 가면서 인제 걸 봐도 되고 한림대 걸 봐도 된다니까요. 어차피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그 상황만 잘 따라가시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것도 좋습니다. ROL에 아까 제가 그것도 보여줬지만 면접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좋은 거 많습니다. ROL이 꼭 가보셔야 돼요. 서울대를 꼭 안 가도요. 도움 정말 많이 됩니다. 의대, 지대, 수의대. 아까 얘기한 나도 입학 사정관도 좋지만 이런 것도 상당히 도움 많이 됩니다. 실제로 어떤 식으로 면접이 진행되고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교사 입장이니까 그죠? 우리 지역에서 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게 뭐가 있냐면 학생들의 성적을 싹 받아가지고요 연합석차를 내줍니다. 왜냐하면 이거 일부러 제가 해본 거예요. 일부러 제가 올 1자리를 넣어봤어요. 올 1등급이면 예를 들어서 1.1이면 단위 학교에서 들리면 이 석차가 의미가 없어요. 대입 상담 프로그램도 석차 연명부가 나오긴 하지만 단위 학교에 들리면 1등인 학생은 모든 대학이 다 1등이 나온다고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수합을 해서 그죠? 2만 개 정도 되는 뭐 만 몇천 개 정도 되는 그런 속에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 학교에서는 당연히 1등이지만 우리 부산 지역에서 몇 등인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이다. 그럼 1.1이 우리 학교 1등이지만 부산 지역에 몇 명이냐는 거예요. 그걸 조사해 보면 부산대가 1.1 얼마에 끊어지는 그런 불상사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산대 뽑는 숫자에 비해서 몇 배수나 있는지 1.1 얼마가.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이게 수능 체제를 많이 맞출 때는 그 정도 잘릴 확률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재미난 거 보여드릴까요? 부산 지역에 올 1등급 몇 명 있느냐? 9명 있어요. 올 1등급 일주일 넣어보면 그 임의값을 넣어보면 올 1등급이 부산에 9명 있어요. 그럼 전국에 몇 명 있을까요, 선생님? 전국에 곱하기 15 하면 됩니다. 곱하기 15 인구 비례로 하면 15에서 20만 최대 맥시멈으로 보면 20. 전국에 올 1등급 나오는 학생은 180명 정도 있어요. 옛날에는 100명 안 됐는데요. 이론적으로 보면. 그죠? 부산의 인구 곱하기 비율대로 부산이 5%, 5점 몇 프로, 5에서 6%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곱하기 15에서 20 정도를 하면 전국에 만점자가 몇 명 있는지도 유추 가능하다니까요. 가능하고요. 부산 교대 기준, 요거는 전 과목 1이죠. 그죠? 동아대는 국영수가. 이건도 이제 국영수 과학 기준으로 보면 8명. 전 과목. 요 동아대는 반영 방법이 약간 달라서, 과목이 약간 달라서 8명, 9명, 9등. 8명, 9명. 근데 모든 과목, 기타 등등 과목도 다 1 나오는 학생은 부산에 5명. 그럼 전국에 딱 100명. 맞죠? 전 과목, 그죠? 기타 과목까지 다 1년에 올인을 받는 학생은 전국에 한 100명. 제가 생각할 땐 100명 이하입니다. 100명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석차 연명부를 꼭 돌 필요 있어요. 교과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석차 연명부가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느냐. 단위 학교에서는 중위권 학생은 의미가 있죠. 이 대학 다르면 석차 잘 나오는데 유리한 걸 알 수 있지만 전교 1등짜리는 알 수 없어요. 걔가 다 1등이니까. 그래서 이게 의미를 가지려고 하면 이제 연합석차가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대교협에도 제가 건의를 하고 싶은 게 수합을 할 수 있으면 해서 모이는 것 중에 몇 등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역별로 할 수 있습니다. 뭐 대전 지역의 학생들 석차 내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우리 학교는 1등이지만 대전 지역에서 몇 등인지를 알 수 있다니까요. 이게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대학별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원고 끝에 쓰는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이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대요. 프랑스 사람이죠. 앙드레 말레라는 사람이 했다는데 우리 학교 불어 선생님은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얘기가 안 나온대요. 근데 엄청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죠? 꿈은 꾼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야 됩니다. 본인 학생이 기본적으로 열심히 그래야 되지만 선생님들이 이런 강의를 들으시는 이유도 내 제자가 꿈을 그려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들어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떻게 보면 제가 전진협 강의를 2012년부터 했더라고요. 보니까 12, 13, 15, 16 4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임병훈 쌤 하시다가 올해 하고 2년 전 하고 총 보니까 6번 정도 전진협에서 강의를 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영광스러운 자리라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마지막 강의, 전진협에서 하는 마지막 강의일 수도 있어서 일부러 제가 꼭 좀 강의를 한번 해볼 기회를 달라고 때를 쓰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살아오는 어떤 기간에서 전진협이 저한테 주신 게 참 많다. 전진협이 생길 때 어떤 제가 뭐 최초의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대전에 거기 어디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발기할 때 그때 제가 있기도 했는데 어쨌든 좀 의미는 많이 있었고요. 또 이런 기회를 또
코로나 시국인데도 신라대에서 이렇게 또 만들어 주셔가지고 사실은 여러 선생님들도 모시고 얼굴 보면서도 강의하고 얘기도 많이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건 안 되지만 온라인 상으로도 선생님들 뵙고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상당히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장소를 주신 신라대뿐만 아니라 멀리 이렇게 또 부산까지 내려오신 사무국장님과 대표님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네, 수고하셨습니다.